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어, 앞에서 볼까요? 유럽 1914부터 1949였습니다. 이언 커셔라는 영국 셰필드 대교가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뭐 거의 800 몇 페이지이고, 이 방대한 시간을 거의 30 몇 년, 40년 가까운 시간을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뭐 한 번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지난번에 하고 2차 세계대전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 책을 그대로 요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유럽의 각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분이 그 역사학자지만 경제에 대해서 좀 쓰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상식을 합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 그 이론을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차 세계대전이 경제학적으로 왜 일어났을까? 그 경제적 배경이 무엇인가인데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슨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잠깐 정리하면 1차 세계대전은 제 의견에서는 아마 뭐 대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이라는 100년간의 그 강대국이 쇠퇴하면서 그 자리를 어, 독일, 미국이 당연히 차지해야 되는데 미국은 유럽에서 떨어져 있어서 조금 제3자였고 독일이 노리는데 또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즉 절대 강국의 쇠퇴였다. 그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영국은 이미 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독일도 졌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소련이 됐는데 소련은 이제 딴 세계 나라고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절대 강자는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절대 강자가 나타나면 결국은 세계가 그 절대 강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절대 강자에 의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누가 그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때 일어난다고 보면 절대 지금 미국이 지배하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가 생기면 그 평화가 옵니다. 그 무력에 의한 평화든 아니면은 무슨 그 설득이나 뭐에 의한 평화든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들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전쟁이 안 나도록 막아서 정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느낌에는 미국이 절대 강자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됐지만 미국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미국인들이 특히 자각하지 못했고 절대 강자이면서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즉 어떤 사람이 반장이 되는데 반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학생이 제일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 학생이 반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자꾸 반장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습니다. 즉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쯤 끝났으니까 20년간의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 20년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1920년대 10년과 30년대 10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1919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29년에, 10년 후인 29년에 그 유명한 대공황이 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정말 곤두박질 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경제학자로서 이 1929년의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공황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아서 10년 후인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결국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이 히틀러라는 이 독재자의 등장을 뭐 독일은 왜 못 막았냐? 독일에도 그 히틀러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그 독재가 아니라 민주 정치를 선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독일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만들었고 근데 아직 그때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됐을 땐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 독일이 1차 대전에 졌기 때문에 힘이 약한 상태인데 또 영국, 프랑스, 미국이 히틀러를 일찍이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독일의 재무장이 일어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나? 유럽의 또 미국 강국들과 미국이 그것이 주된 질문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914년부터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서 유럽이 피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전 세계가 아주 경기가 좋고 호황이었습니다. 사실 1929년 대공황이 문제였던 거는 너무너무너무 경기가 좋다가 곤두박질 친 거죠. 근데 여러분 2008년을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걸 해갖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경제 어려움이라는 거는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고 그 전에 호황이 있은 적이 많았는데요. 1920년대가 모든 역사 교과서가 10년간의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1929년 10월 29일 뉴욕 월스트리트 증시가 폭락하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호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에 돌아보면 그 이유가 이제 물론 이게 그 왜 호황이었고 왜 그게 대공황이 왔냐는 경제학자들이 영원토록 토론할 주제지만 1900 여러분 포드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지만 자동차라는 거는 부자들만 타는 거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웬만한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즉,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기술과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엄청난 산업인데 그전에는 부자 한두 명이 무슨 지금 비행기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 타던 것을 이제는 상당한 중산층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있으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미국 자동차단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공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발전하는구나라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정도로 여기 뛰어난 기술자도 많고 국민 수준이 높은데 지금 독일이 초토화돼 갖고 지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독일에 투자해서 독일에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독일에서 기계를 만들면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 자본이 독일에 들어가서 독일 경제가 전쟁 후에 시름시름 오래 앓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년 만에 회복을 해서 독일이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0년대. 그래서 불과 전쟁 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미국은 전쟁을 안 했지만 유럽조차도 이런 미국의 기술 발전, 공업 발전이 전파되면서 특히 예전부터 공업에 뛰어났던 독일은 특히 미국과 같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정말 그 공업이 이끄는 호황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독일이 계속 그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대등하고 영국, 프랑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특히 프랑스가 맞대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이게 우리 독도하듯이 알자스 로렌이 너희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런 그 왜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거기가 이제 독일 프랑스 국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싸웠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총리가 르카르노 조약이라는 거를 통해서 독일은 이 프랑스가 원하는 국경선으로 인정한다. 다시는 이 알자스 로렌이나
프랑스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땅이라고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우리를 전쟁 일으킨 우리를 용서를 해주고 다시 국제사회의 국제 경제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와 독일 관계가 깨끗이 해결이 돼버리고 독일을 다시 영국, 프랑스가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무슨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상한 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정말 민주 정치를 하는 제대로 된 나라고, 얼마나 제대로 됐으면 이제 우리가 국경선으로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날 테니까 우리 그 국방 동맹도 맺고 그 경제 협력도 하고 우리가 프랑스 요구대로 국경선도 그렇게 확정돼서 영원히 우리가 치는 프랑스 땅을 우리 땅이라고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야 전쟁을 한 보람이 있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1929년. 이게 1920년대 기조가 그대로 갔으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경제가 발전하고 평화롭게 됐을 텐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경제학자들마다 다 이론이 다르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그 모든 것이 이론이 됐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공황이 왜 일어나고 주가 폭락이 왜 일어나고 그 거품이 왜 꺼졌는지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거품이 사라졌을 때 미국 정부가 정책을 완전히 잘못 피웠다.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대공황 책을 전에 이 제 사이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금 여러분 2008년도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그 벤 버냉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그 돈을 갖다가 막 살포를 했습니다. 왜? 벤 버냉키가 대공황을 연구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대공황 때 돈을 막 미국 정부가 찍어내서 살포했으면 대공황이 조금 뭐 몇 년, 1년, 2년 있다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안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뭐 전쟁이 나거나 국가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어쨌든 넘긴 거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풀었던 거에 기인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지 않아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경제학자가 이제서야 안 거죠. 사실은 뭐 그때 경제학자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고 처음 당해보는 일이니까. 근데 그 책을 잠깐 제가 그때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미국의 그 뉴욕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고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몇 번이나 개인기로 그 미국의 경제 위기를 넘겼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사망한 1년 후에 일어난 게 대공황이라서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아주 금융계에 뛰어난 리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우왕좌왕한 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왕좌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미국의 은행들끼리 모여서 위기가 오면 대처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너희들이 은행끼리 하니까 자꾸만 거기서 너희들이 짬짬이 해갖고 무슨 카르텔 형성해갖고 작은 은행하고 이런 뭐 그런 게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앞으로는 경제 이것을 정부가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한다고 해놓고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은행들은 뭐 정부가 한다니까 우리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민간은행만큼도 지식이 없어서 못한 것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실책인데 왜 이 위기가 왔냐? 저 월스트리트에 못된 증권 회사들이 지돈 벌려고 막 증권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다. 도와주기는커녕 얘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얘네들이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얘네가 돈 갖다 엉뚱한 데 쓴다. 라고 해서 돈을 풀기는커녕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월스트리트 나쁜 금융가들을 혼내준다고 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누가 혼났어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도 혼났지만 미국 전체가 다 경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에 미국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도
모자를 파네 미국 정부가 돈을 걷어가고 너희들 혼내준다 금융권에 있는 애들하고 돈을 가져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돈을 찾아올 때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현금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 투자했던 돈도 다 회수해 가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막 자동차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돈을 내놔라. 아니, 지금 우리가 자동차 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놓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해야 갚죠. 그래도 내놔라. 라고 해서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나 공업,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프랑스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자기의 돈도 있는 데다가 약간 농업이나 축산업도 발달했는데 독일은 약간 그 공업에 완전히 몰빵을 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공업이 잘 되면 막 잘 되지만 공업이 안 되면 완전히 또 쫄딱 망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공장에 투자해서 자기네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 돈을 회수해 가기 시작하니까 독일은 속절없이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고 막 실업률이 미국에 비할 수도 없이 훨씬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독일은 우리가 땅도 프랑스에 내줬어요. 예, 이제 사실 우리 땅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프랑스 서로 하다가 자꾸 전쟁 나니까 그래 우리 전쟁에도 졌고 영토는 이제 프랑스 인정을 해준다라고 양보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잘 살게 해다오. 우리 평화를 지킬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양에 많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에 많이 양보를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돈을 다 빼가 버리고 그 자기 몰라라 하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다 내줬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 믿고 이거 나라 하는 게 잘못됐다. 너희 정치인들 완전 잘못됐다. 역시 독일은 독일만 믿어야지 다른 나라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움직임이 자연히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나타난 게 히틀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일단 뭐 지금 다 망했으니까 근데 공장을 돌리려고 해도 뭐 돈도 없지만 또 공장을 돌릴 원재료를 사올 수가 없는데 또 동유럽에 또 남유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은 우리는 그 원재료는 있는데 이걸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전 세계 우리 경제가 또 비교를 하자면 지금 미국,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 한국에게도 중국과는 거래하지 마라라고 하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친한 나라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독일은 독일 중심인데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동유럽의 나라들하고 거기 모아갖고 야 우리가 잘하니까 너희들은 공산품이 필요한데 지금 살 돈이 없지? 우린 원재료가 없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그 나는 재료들을 다 우리한테 줘. 그러면 우리가 공산품을 너희한테 줄게라는 식으로 블록 경제를 독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의 블록 경제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는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히틀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때는 거시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공황 이전에는. 요새는 이제 그래서 벤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이 대공황이나 막 돈을 풀었다 다시 거뒀다 하지만 예전엔 그게 없는데 결국은 불황이 나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경제 정책이 없었지만 히틀러는 이 기회에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군 장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군대와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의를 깨고 군사적 확장을 합니다. 근데 군사적 확장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막 줘갖고 사람들한테 무기를 만들게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에서 사람들이 일하면 군대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해서 정부가 확장 정책을 그 불황 때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군비를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군비가 0이었는데 이거를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막강한 독일 군대를 다시 건설하면서 그 돈을 지출하면서 독일 경제가 또 여기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군인으로 취직해서 살게 되니까 히틀러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면 영국, 프랑스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영국, 프랑스도 지금 대공황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전쟁을 하느냐? 아유, 지금 전쟁을 했다가는 아마 정치인들이 다 죽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전쟁 장난질 치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영국, 프랑스도 이거 뭐 떨떠름하지만 봐줄 수밖에 없고 영국, 프랑스는 지금 온 세계의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거기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만큼 자국 영토에 군대를 가질 수 있지 없기 때문에 점차 점차 영국, 프랑스보다 독일이 힘이 세졌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불안이 나지만 미국에서는 그때 그 여러분들이 옛날 그 장면을 보면 그 옛날 그 힐링 같은 거에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럽에 가서 죽어야 되는 유럽 놈들이 싸우건 말건 간에 우리는 미국만 지키면 되지 우리가 뭔데 유럽에 가서 남의 나라 위해서 죽냐 우리 그 남의 나라 위해서 왜 또 세금을 쓰냐 우리 무기 보내는 것도 반대고 내 돈과 우리 젊은이의 목숨을 다른 나라를 쓰지 말아라. 당연히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겠죠. 이런 움직임이 셌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개입을 못 합니다. 왜? 유럽은 남의 나라 문제다. 유럽 너희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한테 간섭하지 말게. 이런 걸 먼로주의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처음에는 움찔움찔하면서 군비를 확장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용기를 얻어서 막 확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초록색으로 썼듯이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면 결국 소비재를 생산 못해서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을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데 쓸데없는 군대에 엄청난 돈을 처음에 쏟아넣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계속 하려면 결국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해갖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고 그 사람들한테 불공정한 경제 거래를 해서 뭘 뜯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쪽 길을, 즉 독일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영국, 미국 믿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끼리 군비 확장으로 경제를 재건하자 하는 거를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이 자기가 급급해서 또는 자기 목숨이나 돈이 귀해서 간섭을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누가 봐도 뻔히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듯이 제 의견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명백하게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군사력이나, 물론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금방 그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인구가 많았고, 경제력은 당연히 지금 미국이 중심이었죠. 근데 그 미국이 세계 경제를 아직 이끌어야 되는 자기가 그 리더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공황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유럽 나라들 또 일본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자국의 경제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도움을 받지 못한 나라들에서 극단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상이 점점 점점 강해지다 보면 결국은 전쟁의 위험이 늘어나고 군비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유엔을 만들고 유럽도 이렇게 뭐 다른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 신경 쓰고 하는 게 전쟁이 만약에 진짜로 발생을 하면 그 경제 문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워도 그게 다른 나라 어려운 일로 번졌을 때 다른 나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IMF 위기 닥쳤을 때 그 뭐 위기가 누가 뭐 미국 사람 때문에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됐건 안 됐건 간에 결국 IMF나 이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사람이 미리 알지 못하고 한번 겪어봐야 배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고요. 다만
제가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미국의 지위가 절대 강자인데 이게 흔들리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리더를 보면 자꾸만 미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일본 우선주의,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 못 도와준다. 다른 나라 돈을 가져와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자꾸만 풍조가 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나라가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독일과 히틀러가 걸어간 그런 길을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국도 조심해야 되고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잘 얻어야 우리가 21세기에는 그런 20세기의 불행한 세계 대전의 경험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었고 교훈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요 책을 두 번에 걸쳐서 요약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